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최강 클럽 24시 클럽의 이경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을 짧게 봤습니다. 장비 회사들을 짧게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비 회사 중에서 가장 싼 종목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차전지 전공정 장비 회사들을 봤어요. 오늘은 후공정 장비 회사들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기업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싼 종목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위로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자리가 높은 거는 PER이 높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 있는 거는 PBR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가격에서 이쪽에서 가장 거래되는 게 좋은 거겠죠. 싼 거겠죠. PNT라는 기업이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종목이 가장 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적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동사는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투롤 장비예요. 그러니까 동박을 만들 때 그 동박을 말아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요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요 장비는 원래 일본과 독일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제조 강국답게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일본 가까우니까 일본 업체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LG화학이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 업체들과 협업을 계속하다가 이 동박을 7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이제 PNT와 협업을 하면서 일본과 계속 실패하는 것을 성공해냈죠. 6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큰 역할을 한 기업이 바로 이 PNT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주 금액이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주가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동사에. 근데 수주가 한 5천억이 넘어갈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LG화학과 성공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또 가격 대비해서 성능도 가장 좋아요. 6 마이크로미터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롤투롤 장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일각에서는 롤투롤 장비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이 적자 전환됐습니다. 적자. 그 이유가 이제 바로 대송충당금. 중국 업체들로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매출 채권을 그냥 인도하는 시점에 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나간 매출 채권을 그냥 비용 처리로 충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로 넘어갔는데, 차후에 CIS처럼 차후에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2천억 시가총액에 5천억 이상의 수주를 지금 따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술력이, 동사가 왜 이렇게 저평가됐지?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싸지? 다른 것들보다 왜 이렇게 저평가됐을까? 사람들이 시장 일각에서는 롤투롤 장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사의 기술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전국 코터 개발, 국내 최초, 광화 필름 코팅 설비 개발, 이게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빠르게 국산화를 성공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투롤도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만들어내는 롤투롤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바로 동박에 많이 쓰이는데, 동박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LG화학, 올해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올해 사용에 필요한 양이 한 5만 톤 정도 잡아요. 5만 톤. 그럼 동박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54,000톤입니다. 그러면 아니 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SKC 거는 파나소닉도 들어가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BYD도 들어가야 돼요. 동박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박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완성 배터리 업체들도 로트루 장비 계속 들여가지고 동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PNT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차트 흐름 보도록 하죠. 자, 노란 색깔 딱 찍고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찍고서 터졌고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내려와요. 이 내려온 배경은 바로 적자 전환. 근데 대송 충당금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CIS도 저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받더라고요. 차곡차곡 다시 쌓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송 충당금도 쌓여왔다 지금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 한 번에 비용을 다 덜어냈기 때문에 올해 대송 충당금이 충당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잡지 않아 최대는 아니고 더 갈 수도 있어요. 한번 400억 정도도 좀 볼 수 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후공정 업체인 P&E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메이션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 포메이션이 활성화 장비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충방전을 그러니까 배터리가 딱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고 이게 상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충방전을 지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품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진행하는 장비예요. 국내 시장 점유율 이 장비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동사가. 그리고 사이클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이거는 수명 검사해주는 장비입니다. 수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수명. 그러니까 거의 뭐 후공정 쪽에서는 과점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한 178억 정도 잡고, 작년 기준으로 178억 정도 잡고 있고요. 확정입니다. 178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2,100억.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던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유럽에다 공장 짓고 있는데 그들이 공장 짓는 속도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4분기 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P&E 솔루션 차트 그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색 찍고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 딱 찍고 나서 급등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차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대부분의 급등주가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색 찍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차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업체 서플라이 체인을 좀 짧게 좀 살펴보고 다음 자율주행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쪽이에요. 먼저 소재 쪽만 좀 분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은요. LNF 양극재를 사용하고 또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요.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이랑 LNF 거 사용하는데 유니코어도 사용하고요. 근데 국내 업체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 거 사용하고 CATL은 중국 업체들 사용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 SDI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사용해요. 예, 포스코 케미칼. 이제 중국의 BTR 이런 것도 사용하고 음극재 쪽에서는 그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는 볼 곳이 없고 분리막 쪽에서는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 많이 잡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분리막으로 유명하죠. 자, 전해액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엔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동사는 비상장이에요. 소재 기업들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나스 이텍. 요 기업은 이제 동아 기업의 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포일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유달리 강합니다. KCFT, 지금은 SKC죠. SKC.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LG화학에 들어가고 왓슨사, 중국의 왓슨사가 또 LG화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 국내 업체죠.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SK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양극재 쪽에서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일렉포일 쪽에서는 동박 업체인 그 SKC 그리고 일지 머티리얼즈 정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품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기업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빨리 지나간 겁니다. 자,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그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 동사는. 근데 2018년도 넘어가고 2019년도 넘어오면서 요 파란 색깔 2차전 쪽이 파란 색깔입니다. 2차전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럼 2차전 쪽에서 뭘 만드는 기업인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배터리 뚜껑이라고 할게요. 예, 뚜껑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만약에 전해액이 누수되거나 그러면 이게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하프로테크는요, 그 전해질 누수 방지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천 기술이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은근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뚜껑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ESS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앞으로 매출액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동사의 원천 기술은 멤브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멤브레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동사가 그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걸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코텍스 거기도 동사의 멤브레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멤브레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알스트롬 뭉쇼 이게 핀란드 기업일 거예요. 이쪽이랑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매출이 찍힐 거예요, 이쪽에서. 그럼 얘가 이 기업이 뭐라는 기업이냐? 공기청정기 필터. 그 필터 안에 그 나노 입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필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동사가 제공하는 거죠. 상하프로테크가. 아무튼 기술력 하나는 알아주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데 제가 지금 멤브레인을 설명하려고 이 긴 얘기를 했어요. 멤브레인.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지금부터 추정이에요. 추정입니다. 동사 기업 탐방이 4월 달인데 그 4월 달에 기업 탐방 갈 거예요. 가기 전에 한번 이것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지금 무선 이어폰 다 사용하시죠? 저도 무선 이어폰 씁니다. 근데 이제 애플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선 이어폰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콩나물 꼬다리처럼. 그죠? 요게 이제 원통형 전지예요. 원통형 전지였는데 이게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저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걸 사람들이 쓴단 말이죠. 납작한 거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요런 코인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람들이 이 납작한 무선 이어폰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애플도 이걸로 바꿔요. 근데 이 코인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꽉 잡고 있냐면 독일의 바스프가 잡습니다. 이 맞나? P인가? 아무튼 바스프가 잡고 있어요. 이 코인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계에 딱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근데 요거를 그 바스프가 잡고 있다 보니까 애플도 들어가지, 뭐 삼성도 들어가지. 매출액이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독일의 바스프사가. 삼성 SDI나 LGI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도 이 시장 뛰어들겠다라고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상하프로테크가 주 납품처입니다. 요 가스켓 이런 것들은 상하프로테크가 원래 삼성 SDI 거 맡아서 해요. 당연히 여기에 코인셀 구조를 보게 되면 가스켓이 들어가고 여기에 멤브레인이 깔린단 말이죠. 그럼 국내 업체 중에서 이 멤브레인과 가스켓을 다 양분할 수 있는 업체는 상하프로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그 삼성 SDI가 요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코인셀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LG화학도. 4월 달에 기업 탐방 갔다 와서 뭐 차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이다. 무선 이어폰 시장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이게 끼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너무 편하거든요. 아무튼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ITM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프로테크도 있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자, 상하프로테크 실적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92억 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400억. 좀 비슷하다는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비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가액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인세까지 만약에 엎을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매수 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치전지 관련된 장비부터 그리고 소재는 짧게 넘어갔고요. 부품주 중에서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상하 프로텍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요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 그리고 애석하게도 자율주행에서 뭐 엔비디아나 NXP처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옥석 가르기 하듯이 좋은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지금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깔려 있겠습니까? 내 눈을 대신하고 내 발을 대신하고 내 손을 대신하고 정말 다양한 반도체가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자율주행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뭐예요? 자율주행 칩 만드는 기업 중에 NXP 이 기업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NXP가 패키징을 만드는 기업이 국내에 있어요. 자율주행을 성공시킨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을 국내 기업한테 맡긴다. 그 기업이 바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네페스는 팬아웃 WLP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요걸 통해 가지고 NXP의 칩을 패키징 해줘요. 정말 좋은 기술이죠. 근데 또 이게 PLP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네페스는 또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의 절대 선도 기업이 대한민국의 업체한테 패키징을 한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네페스는 자율주행 시대에 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팬아웃 WLP,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칩 선들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웨이퍼랑 같이 뭐 연결한다 이런 뜻인데 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밤새니까 아무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패키징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된다. 과거에도 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네페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노란색 바탕 들어와 가지고 검은색 찍고 또 터졌어요. 심각하죠?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성급하게 충동으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손절해가지고 실패하는 거죠. 오히려 남들이 손절하는 자리를 매수하자. 심각하게 이 차트 받아들여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도체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죠. 뭐 지금 차가 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탁 튀어나와. 그러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도가 사람의 눈보다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율주행 5단계라고 하면 아빠랑 딸이 저희는 딸이 있어가지고 딸 얘기로 할게요. 아빠랑 딸이 딱 건너고 있는데 차가 내 차가 부득이하게 2명 중에 1명은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판단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빠를 쳐야 되겠죠. 딸은 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뭐 아빠는 살 수가 있다는 뭐 그런 계산을 할 거예요. 저도 뭐 제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나를 쳐야 됩니다. 그 자율주행이 그 순간의 찰나에서 아빠를 딱 치는 거죠. 이게 이제 5단계예요. 그러니까 AI죠. 일종의 AI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눈보다 빠른 센서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위해서 삼성이 또 승부를 거는 거죠. 삼성의 모든 행보는 다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겁니다. 소니를 잡겠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이 그런 선언을 했죠.
인간의 눈보다 빠른 눈, 이미지 센서. 요거를 이제 삼성이 만들기 위해서 진출을 했고, 여기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해주는 외주 업체, 국내 유일한 외주 업체가 하나 있죠. 테스트. 이름만 바꾸면 돼요. 트에서 나로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테스나. 테스트. 저도 제가 항상 TV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41억이고 시가총액이 4,600억이니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비싸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죠. 검은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되냐? 계속 좋겠죠. 삼성의 이미지 센서 계속 찍어내가지고 자율주행 시장 진출하고 있고, 거기에 최대 수혜주로 당연히 테스나가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외주 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해주는 테스나 말고 다른 기업은 없는가? 카메라 기업들도 봐야죠. 카메라 기업.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국내 카메라 기업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매출이 많이 찍히는데, MC넥스는요, 스마트폰도 많이 찍히지만 요 전장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MC넥스. 그래서 국내 전장 시장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예요. MC넥스. 그리고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00억이었고 지금 시가총액이 6,430억이니까 싸죠. 근데 원래 이 카메라 기업들은 경쟁구도 심화로 인해 가지고 쌉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차량용으로 계속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스마트폰은 경쟁구도, 카메라들이 경쟁구도 심화로 인해 가지고 마진이 별론데, 이 차량용은 또 짭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살 필요가 없죠. 검은선 내려왔을 때만 사면 되는 거고, 최근에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비디오 관련된, 비디오 칩 관련된 기업, 국내 1위고요. 어차피 비디오를 판독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국내 1위고. 비디오 관련돼 가지고 칩 관련된 페니스 업체 중에서 비디오 칩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3위 업체인 칩셋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페니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디오 관련돼 가지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니스 AP 시장 통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20위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국내에 보기 드문 페니스 전문, 설계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2018년 기준인데 2016년, 2015년 보시게 되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비디오 판독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칩셋 미디어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 통해 가지고 반도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 조정이 들어왔는데, 요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또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차기 주도주들 IT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장, 유일한 대안은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섹터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거겠죠. 국내 시장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상반기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IT 주도주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최강자 24G클럽의 이경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